선생님,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보고 싶은 선생님들 내일 모레 꼭 만나요. 2024년 1월 이제 직원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 벌써 오늘 1월 24일 수요일이네요. 언제 시작이 됐나 했더니 1월도 벌써 중반을 넘어서 하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우리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들어가고 날이 더워도 들어갑니다. 더우나 추우나 맑거나 구주나 우리 선생님들 한결같이 고생하시고 늘 고맙습니다. 내일 모레 회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직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두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상태 관찰 기록지를 매달 쓰고 계시는데 어르신 한 명일 경우는 한 명에 한 달치 상태 관찰 기록지를 제출하고 두 명을 관리할 때는 두 명의 상태 관찰 기록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태 관찰 기록지에 선생님들이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해서 기록을 하셔야 하는데 내가 한 업무의 내용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목욕 도움 드림, 시장 봐서 반찬해 드림, 말벗해 드림, 우울해서 뭐 따뜻한 차를 한 잔 드림, 산책을 해 드림. 자, 이건 나의 업무 내용이에요. 자, 업무 내용은 기록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저희가 태그를 찍을 때 이미 외출 일상생활 지원은 산책 도움, 외출 동행이 포함되어 있죠. 그럴 때는 특이사항에 뭐 성모병원 동행, 성모병원 뇌신경센터 동행, 성모병원 비뇨기과 동행. 자, 이렇게 특이사항을 써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 상태 관찰 기록지는 어떤 특이사항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상태 관찰 기록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지 또 궁금한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태 관찰 기록지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을 하는 용지예요. 상태를 관찰해서 기록한다. 자, 그럼 어떤 상태를 관찰하느냐? 어르신의 신체 상태, 인지 상태, 식사 상태, 배설 상태, 소변, 대변, 배설 상태, 자, 복약이나 수면 상태, 이러한 여러 가지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언제 관찰할까요? 매일 출근해서 어르신에게 인사를 하고 앞치마 착용하고 손 씻고 오늘 서비스의 내용을 간단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수급자의 상태를 매일매일 관찰하셔야 해요. 오늘 컨디션이 특별히 나쁘진 않은지, 자, 출근을 했더니 어르신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지, 또 출근을 했더니 누워 계시는지, 일어나지 못하는지, 화장실을 못 가고 이렇게 뭐 소변은 대변을 실수를 하셨는지, 자, 그러한 신체 상태를 먼저 관찰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대화를 해보겠죠. 어르신,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그런데 머리가 아픈데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또는, 이야기를 요양보사 선생님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거나, 또는, 막 배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선망이 있다거나, 뭐, 이러한, 또 단기 기억이 안 돼서, 지금 몇 시지, 오늘 며칠이야? 이렇게 또 묻는다거나, 지금 계절이 언제지 묻는다거나, 매일 이러한 기억
언어, 시공간, 실행, 판단 능력, 주의 집중력, 진압력 이러한 인지 상태를 매일 관찰하시고 그다음 식사 우리가 아침에 간다면 어제 저녁 식사는 뭘 하셨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물은 드셨는지, 양치는 하셨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점심시간에 간다면 아침은 뭘 드셨는지, 간식은 드셨는지, 혹시나 뭐 체하거나 또 씹지 못해서 또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지 이러한 이제 식사와 관련된 상태들을 매일 관찰을 하셔서 기록을 하시고 그다음 배설 상태 소변, 배변 뭐 변비가 있으신지 그다음에 배 때문에 변비 때문에 배가 아픈지 소변 실수를 하셨는지 어 그다음에 속옷 같은 걸 보면 찔끔했는지 요실금 때문에 찔끔찔끔했는지 알 수 있겠죠. 배설 상태를 확인하시고 또 밤에 화장실을 몇 번 가셨는지 야뇨가 있는지 빈뇨가 있는지 야뇨 빈뇨가 있으면 당연히 숙면 못 하겠죠. 그래서 어제 약은 드셨는지 혹시나 또 아침에 약을 드시지 못했는지 그러한 복약 상태를 매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이러한 신체 상태, 인지 상태, 식사 배설 상태, 복약 수면 상태를 출근하자마자 어르신하고 한 10 분, 20 분, 30분 정도 대화하면서 이제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식사 준비가 더 급하면 식사 준비 먼저 이렇게 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어르신하고 앉아서 말벗 도움할 때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침에 가자마자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날 서비스 중에 또는 마지막에 체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매일 신체 인지 식사 배설 상태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냥 가자마자 무조건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응급 상황이 있었는지 특별히 어르신이 컨디션이 어떤지 관찰을 먼저 이제 하시고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일을 하시면서도 관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러한 매일매일의 관찰 상태를 상태 관찰 기록지에 작성을 할 때는 자 매일매일 상태를 관찰해서 기록을 하는데 자 주일에 한 번 기록해도 되고 두 번 기록해도 되고 다섯 번 기록을 해도 돼요. 자 그런데 한 번을 기록하든 두 번을 기록하든 세 번을 기록하든 매일매일 기록하는 게 아니라면 매일 신체 인지 식사 배설 상태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면 한 번 기록을 하실 때 일 주일 상태를 전체를 쓰셔야 해요. 관건은 한 번 쓰시는 건 좋아요. 자 한 번 쓰시는데 어느 특정 일의 신체 상태를 쓰는 게 아니라 일 주일 동안 관찰했던 그 일 주일간의 신체 상태를 기록을 해 하셔야 되고 일 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관찰한 상태를 종합해서 인지 상태를 한번 쓸 때 일 주일 상태를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느 하루 특정 상태만 기록하고 상태 관찰 기록지를 다 작성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번 일 주일에 한 번 기록하시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한다? 일 주일의 상태를 관찰했다가 매일매일 적어 놓은 걸 일 주일간 어 집약해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일 주일에 한 번 이상 기록을 하는데 한 번 만약 기록한다 그러면 그날 상태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일 주일의 상태를 기록한다는 거죠. 자 어느 하루의 특정 상태가 아니고 그다음에 특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할 때 어느 하루의 특이 사항을 기록하게 되죠, 특이 사항은. 근데 선생님들이 특이 사항란에 상태 관찰 기록지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날 하루의 특이 사항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의 전체 상태의 특이 사항을 기록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특이 사항을 어떤 날짜에 기록할 때는 물론 특이 사항의 내용을 상태 관찰 기록지에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특이 사항은 어떤 특정한 날짜에 일어난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1월 24일 날 수요일 날 어르신이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 처방을 해서 드셨다. 이거는 일 주일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 하루의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감기가 왔는데 수요일 날 감기약을 드시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한 이틀 지켜보니까 감기가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1월 24일 수요일 날 감기가 시작이 됐는데 금요일쯤 되니까 감기가 괜찮아지셨어요. 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수요일 날 감기가 왔는데 금요일 날에는 감기가 괜찮아짐. 이렇게 해야 일주일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수요일 날 감기가 걸렸는데 금요일까지 계속 기침이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요일 날 감기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금요일까지 계속 기침을 하심. 또는 수요일 날 감기가 시작이 됐는데 금요일까지 감기 기운으로 기운이 없어서 입맛이 없어짐. 자, 이렇게 해야 한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걸 특이사항으로 기록할 때는 1월 24일 날 수요일 날 김가정의학과에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처방해서 드심. 이렇게 하면 하루의 특이사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상태 관찰 기록지를 대신할 수 있지 않아요. 이 특이사항을 매일매일 써서 상태 관찰 기록지를 대신하려면 수요일 날도 감기 기운에 대해서 쓰고 목요일 날에는 계속 감기 기운으로 기침하고 열이 남. 금요일 날에도 감기 기운으로 열이 나고 기침 남. 토요일 날에는 이제 그 열이 좀 없어짐. 또 기침이 조금 적어짐. 기력이 조금 회복되셔서 식사를 하심. 이렇게 매일매일 특이사항에 쓰셔야 상태 관찰 기록지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상태 관찰 기록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는 언제든지 센터장에게 상담 요청을 하십시오. 그 수시로 환영합니다. 선생님들이 센터장을 활용하셔야 돼요. 센터장 편하게 두지 마십시오. 센터장은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센터장과 함께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실장님, 국장님이 다 이 상태 관찰 기록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수시로 상담하시고 저에게 상담하시는 거, 상태 관찰 기록지로 상담하시는 거 매우 매우 환영합니다. 자, 5 등급은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특이사항을 작성을 하셔야 되고, 상태 관찰 기록지 일 주일에 한 번 일 주일 전체 상태를 기록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5 등급은 그 외에도 인지 자극 활동 60 분에 대해서 매일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5 등급 인지 활동형은 한 번 보고할 게 더 있다. 그러니까 인지 자극 활동 60 분에 대해서 뭘 했는지 요건 특이사항에 매일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5 등급 하시는 선생님들은 자, 5 등급 인지 자극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한 가지를 더 한다 생각하십시오. 자, 5 등급 프로그램도 수시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기획을 해서 접수를 해서 그다음 달 프로그램 기획할 때 반영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상담하십시오. 자, 요 회의 내용 상태 관찰 기록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방식이나 궁금한 사항 또는 내가 좀 그동안에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안건은 상태를 관찰해서 기록하는 상태 관찰 기록지에 대한 내용으로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는 선생님들의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의 안건은 선생님들이 시간을 초과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보통 자, 우리가 3-4 등급 3 시간 급여 계획을 하고 1-2 등급은 4 시간을 급여 계획을 하는데, 자, 3 등급 기준으로 3 시간 급여 계획을 했는데 어느 날 수급자 요청으로 식사 준비를 더 했다거나 식사 도움을 드리느라고 또는 병원 동행하느라고 30 분이 오버했어요.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선생님들이 그 태그를 9 시에서 12시 요렇게 3 시간을 태그를 찍을 경우에, 자, 12시 30 분까지 태그를 찍었을 때는 별도로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 31 분이 넘어갔어요. 12 시가 종료 태그를 찍는 시간인데
12시 31 분이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태그를 찍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록지를 작성해서 수급자 요청으로 다시 시간이 오바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12 시에 끝나는 걸로 해서 기록지를 다시 작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30분 이상 초과했을 때는 반드시 기록지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을 하시고, 가능하면 그 계획된 시간에서 30분 이내로 넘어가지 않는 시간에서 기록지를 태그를 찍으셔야 돼요. 자, 또한 9시 12시가 계획된 시간이었는데 9시 에서 1 시까지 1 시간이 초과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태그 찍은 걸 그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돼요. 자, 보통은 선생님들 서명하고 난 다음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은 생략하기로 하죠. 자, 그런데 9시 12시 3 시간 근무할 걸 9시 1시 4 시간을 근무했어요. 이때는 반드시 수급자나 보호자의 서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사유를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병원 동행으로 어 30 분이 초과함, 1 시간이 초과함, 또는 오늘 대청소를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못해서 미끄러지게 생겼잖아요. 만약에 물기가 있으면 그러면 대청소를 하다가 시간이 오바돼서 수급자 요청으로 1 시간 연장함. 자, 요 사유와 서명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자, 그렇지 않으면 다시 기록지를 또 서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초과로 서명을 못했을 때는 반드시 센터에 연락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급여 제공 기록지에 서명과 그 사유 때문에 다시 기록지를 하나 더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요거는 꼭 챙겨 주셔야 돼요. 만약에 서명을 못 했는데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초과했을 때 서명 못했을 때는 반드시 센터에 연락을 해서 기록지를 우리가 받도록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 초과에 대한 두 번째 회의 안건이에요. 자, 30분 이상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기록지를 작성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태그 시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보호자의 서명을 받으셔야 되고 사유도 기록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수급자나 보호자의 서명을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는 꼭 센터에 연락을 해서 제공 기록지의 서명과 사유를 다시 받아서 센터에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사항, 또 나는 잘하고 있었던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두 번째 회의 안건에 대해서 결과를 작성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지사항은 일단 그동안에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여러 가지 수당으로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자, 시급은 여러분들이 12,000 400 원으로 다 똑같지만 잘하는 분은 그동안에 탑수당이나 상여금이나 식대나 여러 가지 수당으로 제가 드렸었는데, 이 탑수당 상여금을 제가 올해부터는 2024 년도부터는 1 월부터 6 월까지 기간을 이제 두고, 요 기간 안에 1 등, 2등, 3 등을 평가를 해서 1 등은 50만 원, 2 등은 30만 원, 3 등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잘하시는 분, 노력하시는 분에게 몰아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걸 보느냐. 일단은 상태 관찰 기록지를 당월 말까지 제출을 하는가. 그리고 물론 상태 관찰 기록지에 제출 기일도 중요하지만 내용 충실도를 봅니다.
주일간의 신체, 식사, 배변, 인지 상태, 복약 상태, 수면 상태 등이 골고루 나타나서 상태 관찰 기록지가 일 주일간의 어르신의 상태를 딱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지 내용 충실도를 보고 매월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교육, 매월 교육, 교육이 있어요. 온라인 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또 시설장이 직접 하는 교육이 있어요. 자, 회의와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 자, 이건 자발적 참여예요. 센터에서 공지를 한번 올렸을 때 그 공지사항을 잘 보고 자발적 참여를 하셔야 점수로 어 산입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잊어버려서 센터장이 "오늘 한 번 더 전화해서 '오늘 회의입니다. 사무국장님이 오늘 회의 들어오세요.' 이렇게 전화하는 거는 감점이에요. 그래서 회의에 참여, 자발적인 참여, 그다음에 교육에 참여, 그다음에 교육을 어 못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의나 참여,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센터장에게 센터에 와서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줌회의 참여, 온라인 교육 방법 다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센터장을 좀 괴롭히십시오. 회의, 교육, 자발적인 참여 점수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상태 관찰 기록지를 당월 말까지 제출하고 내용 충실도를 보며 두 번째는 회의 교육에 참여하는데 자발적인 참여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수급자 보호자 만족도, 그다음에 태그율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상태 관찰 기록지를 제출을 잘하고 회의 교육 참여에 잘하더라도 잘 하시더라도 수급자 보호자의 만족이나 태그율이 너무 떨어지면 또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 관찰 기록지 당월 말까지 제출, 그다음에 내용 충실도, 회의 교육에 자발적인 참여. 자, 두 가지 이 항목으로 6개월간 평가를 해서 1 등은 50만 원, 2 등은 30만 원, 3 등은 20만 원 상품을 걸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못할 때는 언제든지 센터에 오셔서 센터장 괴롭히고 물어보시고 편하게 상담하십시오. 자, 두 번째 공지는 이제 1 분기에 특히 1월 달에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요 교육에 특히 운영 규정과 급여 제공 지침은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 규정 교육 서명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센터장 유튜브가 있는데요. 노센터장 TV 또는 노숙희 센터장, 노숙희 TV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그 유튜브를 이용해서 운영 규정 교육이나 급여 제공 지침 교육 이런 교육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번째 공지사항은 이제 장기 근속 수당에 대한 건데요. 자, 우리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3년 이상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곧 발생합니다. 자, 그분들은 이제 장기 근속 수당의 대상이 되는데, 자, 센터에서도 이렇게 수당을 주지만 국가에서 장기 근속 수당을 줘요. 3년, 5년, 7년 기준으로 6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제 올해 3년 차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고 3년 차 되는 시점에서 국가에서 자동으로 6만 원, 8만 원, 10만 원이 나오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선생님들 월급 통장으로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6만 원, 8만 원, 10만 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퇴직금도 12분의 1을 센터에서 다 부담을 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넘어가신 선생님들은 장기 근속 수당을 꼭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공지는 이제 2024년도 근로계약 다 이제 완료했고요. 1월 달 상태 변화 기록지 1월 말부터 말까지 제출하는 것부터 이제 그 1등 50만 원, 100만 원 상품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2월 곧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2 월에 빨간 날이 이제 이틀 앞뒤로 있죠. 빨간 날은 공휴일은 근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급자의 어떤 요청이나 어떤 위험 상황 때문에 꼭 필요해서
근무를 하실 경우는 대체 휴일을 반드시 하루 쉬셔야 돼요.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무가 없고 필요시 대체휴일을 쓰시거나 만약에 5 등급 같은 경우에 대체 휴일을 할 수 없으면 이때는 이제 그 수급자가 사비로 선생님들에게 사비로 주셔야 돼요. 센터는 아무 수수료 1 원도 받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센터 단톡방이 있는데 직원 전체가 들어와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지를 올리면 반드시 이제 확인 여부를 남겨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선생님이 확인을 했고 어떤 선생님이 확인을 못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댓글로 선생님들이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제가 그걸로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 공감 기능으로 반드시 확인 을 여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춥네요. 선생님들 독감 조심하고 힘내세요." 자, 요 내용에서 요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면 3 초간 꾹 눌러요. 1, 2, 3 누르면 그 하단에 6 개의 이모티콘이 그림이 표시가 되죠. 문자가 하트, 엄지척, 체크, 웃는 이모티콘, 놀라는 이모티콘, 우는 이모티콘. 자, 이렇게 6 개의 이모티콘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확인이나 넘버 원이나 하트는 아무거나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하면 어떤 선생님이 확인을 했는지 댓글을 달지 않아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감 기능을 활용하시고,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반드시 저에게 다시 전화하셔서 물어보십시오. 자, 이렇게 공감 기능 활용하시고, 자,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로계약서 다 작성하셨는데 별도의 확인 사항이 있으니까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오면 꼭 어르신들하고 우편물 확인하고 센터에 연락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면 무조건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중요한 공단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저희에게 안내를 해야 될 때 제때제때 연락을 못하면 수급자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이 혹여나 갱신에 대한 부분이면 선생님들도 바로 거기서 어떤 수급자의 서비스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우편물은 반드시 확인하고 센터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고충 사항 오프라인 회의 때 알려주시고요. 자, 2024년 1월 직원 교육이 이제 이어질 건데 운영 규정 급여 적응 지침 교육이 있고, 요러한 부분들을 유튜브로 제가 한 번 더 올려 놓을 테니까 오프라인 교육 후에 잘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